지금 저점을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무의미해졌습니다. 전망 거의 다 뭐 난항이죠. 우려되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디까지 열고 봐야 하느냐.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굉장히 또 궁금해요. 김동현 전문가님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장 걱정하고 계실까요?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다 오지 않았나요? 방송에서 저는 이런 질문하는 거 사실 제가 토마토 방송에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 처음 오는 드리면서도 것 참 같은데, 네, 속상하네요. 예. 네,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뭐 보호자가 한번 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. 수술을 하거나 할 때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잖아요. 뭐 부모님이나 의료진 자제분들이나 쪽에서 혹시라도 예. 이렇게 수술할 때 수술 동의서를 쓸 때 최악을 가정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 그걸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때 좀 무섭더라고요, 저는.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는 그냥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. 아, 현재로서는 이제는 환율이 돼 있습니다. 이제는 환율이 돼 있는 것 같고요. 코로나는 미국이 이제 막 빠르게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어서 시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탈리아는 확진자 수가 지금 제가 오늘 본 데이터로는 확진자 증가 수가 오늘 4,000명대로 좀 올라갔지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 시간차로 보면 앞으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율이 꺾인다면 이제 중국, 한국, 그리고 이탈리아, 이란도 약간 지금 줄어들고, 그러니까 확진자 수 증가세가 멈췄거든요. 이탈리아, 이란 멈추면 그다음 이제 프랑스, 스페인, 독일, 그다음 미국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시간이 평균 한 3주, 4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때까지 문제가 과연 계속될 거냐. 이 싸움이 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나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미국에서의 조치는 일단 큰 것들은 저는 많이 나와 있다고 봐요. 근데 지금 환율은 우리의 급소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미국이 저는 큰 시장일수록 장기적인 확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. 미국 다우가,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, 그다음 삼성전자가, 그다음 코스피 대형주가, 그다음 코스닥 소형주가 그 확률의 뭐 수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미국 폭락 나왔는데 지금 35% 가까운 하락이 32%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폭락을 한다라는 예상 자체가 일반적인 확률을 벗어나는 어떤 예상 전망이 되잖아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35%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 급락을 어디까지 할 거다라는 예상 자체는 아니면 말고예요. 근데 그 아니면 말고의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취약점이 찔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. 환율이죠, 환율. 내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내일 환율이 더 올라가면은 내일 시장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냥 당연히 지금 방정식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개별 이슈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 반대로 오늘 밤에라도 달러 수합을 해주잖아요. 그럼 미국 시장의 반등이 크지 않아도 내일 우리 시장은 아주 강한 반등을 줄 겁니다. 현재로서는 지금 1,400대까지 내려온 1,400 중반까지 내려온 이 시점에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1,300, 1,200, 1,100 이렇게 부르면 숫자 노름이 돼버리죠. 근데 그 숫자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촉매는 환율입니다. 환율이 오늘 1,285원인데요. 1,400원 만약에 간다면 우리 지수는 100 포인트 이상 더 떨어지겠죠. 1,500원 터치한다면 또 100포인트 더 떨어질 겁니다. 현재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. 그래서 네. 다시 1,25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지금의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달러 수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또 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통화 스와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진정이 되면 그래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. 네.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. 허준식 운용령님은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가장 안 왔으면 하는 그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?
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셧다운이거든요. 예. 이 셧다운이 네. 지금은 뭐 이렇게 기업체, 저희도 잠깐 이제 뭐 이렇게 그 저희 뭐죠? 재택도 하고 재택근무도 그랬었는데, 하고, 예. 예. 셧다운이 확산되면서 뭐 어디까지 다 닫히게 되나. 네. 엊그젠가 애플이 중국 빼곤 다 네. 매장 다 없애고, 무기한으로. 사실 이 단말기를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하겠지만 좀 그래도 만져보고 좀 이렇게 해봐야지 좀 더 낫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현대차 주가만 보셔도 아실 거고, 이런 셧다운이 확산되면서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, 예, 네. 요걸 좀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저점은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 딱 요 정도 시간이겠네요. 3월 13일인가 12일 날 아침 방송 해드리면서 S&P 500의 역사적인 평균 수준 1500까지 빠져야 되면, 그때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방송이었으니까 12일 날 S&P를 보고 해보니까 S&P가 20% 더 빠지면 평균 밸류 15배를 맞추더라고요. 원래 S&P가 지금 고점 만들 때 PER이 25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18배 하다가 더 치고 올라갔는데 25배까지 올라갔었는데, 그게 이제 평균치인 15배를 맞추려면 지난 3월 12일 날 종가에서 20%가 빠지면 된다라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. 그 지수대가 S&P 기준으로 보면 2000선이었었습니다. 근데 S&P는 최근 한 주 동안 5%도 안 빠졌어요.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미국 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. 일주 전보다 한 5%밖에 안 빠졌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3월 12일 종가가 코스피가 1830선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거기서 그냥 똑같은 폭으로, 그러니까 S&P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MSCI, AH, 올컨트리 월드 인덱스도 있습니다만, 그냥 S&P를 보고 인덱스로 놓고 봤을 때 S&P가 여기서 20%더 빠지면 우리는 그럼 어느 정도냐 봤더니 네. 3830에서 20% 곱하니까 1467선이 나왔어요. 제가 이제 방송했던 내용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. 예. 1467이 가면 우리가 평균치는 맞추는 거다. 근데 우리가 너무 일찍 더 빨리 빠졌죠, 와버렸어요. 먼저. 미국 예. 5% 빠질 때 우리가 20%를 일주일 만에 다 보여준 거거든요.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. 우리는 20% 빠질 때 미국은 4%밖에 안 빠졌거든요. 4, 5%밖에.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오면서 퍼센테이지는 맞춰버렸어요. 네. 근데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니까 저는 이제 1467 정도면 됐겠다 생각을 했었죠. 그냥 예. 단순 퍼센테이지로만. 근데 이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. 그 뭐 공황을 분석해 놓은 그 애널리스트들, 그 전략가들 뭐 리포트를 좀 심도 있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, 저 같은 이런 분석들이 그 급락의 초기 국면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막 처음에 선 긋습니다. 선 긋고 막 이렇게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레벨 맞추고 선 긋고, 저도 처음에 그랬었거든요. 레벨 맞추고 선 긋고 이 정도면 이제 1차 끝입니다. 요게 그 혼돈의 시기에 초입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 사실은 그런 초입에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고요. 일단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면 오늘도 뉴스에 타전, 뭐 통신사에 타전을 했는데 장중에 네. 천조가 깨졌어요. 코스피가 오늘 8.39% 빠지면서 아마 지금 계산해 보니까 980조 시총입니다. 980조인데 연구원들이 작년 연말에 11월 달부터 이제 올해 2020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냈던 순익 전망치가 110조대거든요. 근데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해서 30%를 깎아준다. 여기서 감익이다 그러면 네. 올해 연간으로는 한 80조입니다. 작년에 한 우리가 80조 초중반 했으니까 작년처럼만 나와주면 다행인 거죠.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1, 2, 3월 달 거의 다 까먹고 있으니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나오는 뭐 플로우 보면 우리 잘하고 있고 문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, 네. 그래서 보수적으로 최대한 깎았을 때 30% 해서 80조를 본다고 하면 980 나누기 80 하면 PER 밸류 12배 나오거든요. 근데 네. 우리는 평균치로 최근 2010년 유 평균치가 퍼밸류가 한 10배 수준이거든요. 한국은. 예. 그렇게 보면 이제
지금 현재 1430 오늘 찍었던 저점이 네. 평균 수준보다는 한 세게 보면 한 10% 20% 할증돼 있는 구간이죠. 지금도 감익을 생각한다고 하면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딱 끝나버리면 좋아요. 그래서 코로나를 저도 아침마다 열어보고 또 실망하고 그러는데 이게 되면서는 계속 이제 셧다운이 나오니까 확진자가 되는 셧다운이 나오니까 그게 실물에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감익이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지금 이 감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게 밸류에이션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같이 빠져주면 그러니까 S&P 2000이면 우리가 1460선이면 딱 좋았는데 밸류 들어가 보니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.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네. 뭐 빌 에크먼이 어저께 뉴욕 시장 보면 미국 전체를 셧다운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는 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셧다운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 요게 조금 우려되고 예.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국의 부양 정책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냐에 따라서 다른 경로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 침체 그리고 감익, 밸류를 결국 다운시키는 더 이상 이 가격대가 싸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자. 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두 분이 생각하는, 우려하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